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지 오늘 이슈를 갖고 왔을 텐데 우리 또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 현재 뉴욕 출장 중입니다. 기자들 만났는데 오늘 아침자 신문들을 장식했던 내용. 자, 공매도 일부 재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예, 이게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포인트긴 한데 일단 주말에 공개됐던 기분은 안 좋겠죠.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러면은 왜 금감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느냐 같이 살펴봐야겠죠. 워딩을 좀 보면요. 법 개정 없이 공매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 원장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을 보면은 6월 중에는 공매도를 일부 재개를 하겠다. 이게 바라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공매도 금지 상태가 이대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재개 시점이 계속 언제 되냐 이게 미정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 자금 유치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보관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발언이 나온 게 뉴욕의 해외 기관 자금 유치하러 간 이 출장 중에 나왔다는 걸 고려해야겠고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아마 이르면 6월 하순 전에는 어떻게든 공매도 금지 재개와 관련된 계획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전면 금지 계속 한다고 했었는데 일부 재개하겠다. 요 발언 때문에 연장할 줄 알았는데 연장 안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실망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거 오래 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 원장이 뉴욕 출장을 간 목적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하려고 간 거죠. 맞습니다. 해외 기관 자금 좀 모으려고. 맞습니다. 그밖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이번에 내용들 보면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잘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이 한계 기업 폐지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관돼서 가겠다. 그래서 아마 PBR 낮으면 퇴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나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계 기업 상장 폐지 뭐 중국 사례도 있었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복형 원장이 이번에는 낮은 PBR 자체를 증시 퇴출 지표로 삼기는 좀 어렵고 이 한계 기업이 상장 시장에서 물러나는 거는 이 밸류업과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좀 필요한 그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 이 내용이 상법에 들어가는 일은 자기는 무조건 도입되어야 된다. 이 주주를 위한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계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야당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데 횡재세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금융주, 은행주 관련인데 횡재세 논의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한 것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기입니다. 주가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뭐 급등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MLCC 매출 1조 선언을 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삼성전기가 올해 매출 1조 하겠다고 밝힌 MLCC는요 전장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IT용 산업용 말고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은 거 우리 잘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자동차에 되는데 들어가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MLCC라는 게 이 회로가 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도로에서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MLCC는 어려우니까 이거 신호등이나 뭐 표지판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회로의 안정화를 하는데 꼭 필수적인 부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장용 MLCC에 대한 의지를 삼성전기가 그리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장용 MLCC는 일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T용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개발 기간도 3배 정도 길지만 한번 개발하고 나면 가격도 3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 확대 속도도 빠른데 전장용 MLCC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4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8년 그러니까 5년 뒤에는 2배 이상으로 넘어서 1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멀티레이어니까 적층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MLCC 관련해서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종목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이
전장용 MLCC에 대한 얘기를 던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환기가 될까 투자 부분에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전장용 MLCC 관련해서 증권가들 뭐 리포트라든가 의견 나온 곳 있나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물어봤더니 중소형주 가운데는 삼성전기 제외하면 두 곳 정도 있었습니다. 아모텍이 있었고 사마콘덴서가 있었는데 아모텍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한테 MLCC 전장용을 직납하는 곳이었는데 그동안에 공급이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중국향 이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사마콘덴서에 대해서 올해 전장용 MLCC 비중이 기존에 예측했던 40%에서 45%까지 높아질 거다.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MLCC에 들어가는 정극 페이스트를 만드는 공급업체 대주전자재료 여기도 그동안에 MLCC 관련해서는 관심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오늘 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슈 한국 라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저희가 모여서 뭐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합니다만 HLB에 놀라고 삼양식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바로 네, 점상을 갔죠. 상한가를 쳤죠. 예, 불닭볶음면 워낙 인기이기도 합니다만 자, 한국 라면이 월별 기준으로 1억 달러 수출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삼양식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엔비디아만큼 성장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 3배 정도 뛰었으니까 230% 넘게 뛰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4월 수출 잘 나왔다는 건 2분기 실적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죠. 숫자를 조금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4월 라면 수출이 월별 기준으로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수출액 늘어난 거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당초에 연간 수출 예상치였던 10억 달러라는 숫자 11억 달러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양의 이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이번에 해외 수출 늘어난 거는 불닭볶음면이 잘 팔렸기 때문이거든요. 해외 나가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유통 관련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국내 수출망이 활성화가 좀 안 된 작은 나라에서도 어떻게든 불닭볶음면은 들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반짝 인기가 아니라 롱런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인이 박히면 한번 먹다 보면 계속 찾게 되죠. 예, 라면이. 매운 거는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삼양의 경우에 그동안에 1분기 실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이 모멘텀이 2분기 실적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미리 나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벤트가 많을 텐데 한번 국내외 주요 이벤트 한번 쫙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걸 봐야 되는데 시차를 고려하면 아마 미국 시간으로 22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에 굵직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준금리 결정. 기준금리 예, 이번 결정은 주에 이번에도 동결이 동결이겠죠. 되겠죠. 11회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증시를 더 움직일 거는 다른 데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건데 아마 미국의 엔비디아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이 시장의 신뢰를 또다시 이제 강화시킬지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엔비디아에 대한 추정치가 매출 245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순수익 기준으로 EPS가 주당 순이익이 5.53달러인데 1년 전에 1분기 매출이 엔비디아가 72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이번에 매출 3배가 넘게 뛸 거라고 보는 게 시장의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야 지금 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확정인데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올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이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 LPR 1년물은 금융 쪽 보고 5년물은 부동산 관련 보는 건데 인하할 수 있을까? 이번엔 아마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중국이 줄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볼 부분이고 이번 주에 또 증시에서 볼 게 5월에 FOMC 회의록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신호가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좋은 게 완화적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고요. 그리고 증시뿐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각 하나 말씀드리면은 KDI가 이번 주에 그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시민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국가재정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금을 곧 받게 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같이 연금 많이 돼야 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이번에 해외 직구 사태처럼 정부가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10시 조금 넘으면 중국에서 LPR 이제 대출우대금리 발표할 텐데 동결이 유력하긴 합니다. 네, 현재까지. 1년물 기준으로 연 3.45%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우리 신 기자가 지금 정리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